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정통의학은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부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잠수병, 디카플레이션 시크니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그 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적으로 난청, 돌발성 난청, 그 다음에 정형외과적으로 이제 이런 타박상이나 타박상 때문에 부종 같은 게 심할 때 또는 이 수지가 이렇게 절단됐을 때 그럴 때 많이 효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많이 오는 환자들은 원래는 해녀들을 위해서 이 기기를 도입을 했지만은 요즘은 이 잠수병에 걸린 다이버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이 자살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공기의 구성이 22% 정도가 산소고 78% 정도가 질소전환이죠. 이게 이제 잠수병의 원리가 이걸 가압을 하게 되면 보일러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2기압이 되면 부피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똑같은 그런 비율로. 그래서 우리가 해녀가 이제 10m를 들어갔다. 그러면 2기압이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면 이런 피 속이나 조직 속으로 용존도가 들어가는 비율이 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질소가 잠수병을 일으키고 다이버나 해녀들 같은 잠수병은 질소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이 산소의 200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된 산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타게 되면 완전 연소가 돼서 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연소를 일으키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일산화탄소가 중독을 일으키는데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산소의 200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나 심장 마찬가지죠. 산소가 5분, 6분 이렇게 공급을 못 받으면 바로 세포가 죽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우리 김백문 과장님은 이 텍스트를 쓰셨어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강의가 너무 깊어서 좀 잠깐 평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트라우마 있는 환자들에서 스페노이드 사이스노이드가 터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학 치료를 어떤 치료가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이빙 중에 사실 제일 흔한 게 이제 압력 손상이고요. 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비농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런 압력 손상에서 고압산소는 도움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이빙 프로필이나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감압을 생략했다. 깊은 곳에 있다가 공기가 떨어지거나 물질가 생겨서 바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손상이 생겼는데 지금 증상은 없다. 그러면 예방적으로는 이제 미해군 매뉴얼에서는 이제 그 치료표 5번 치료표로 일단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러한 그 압력 손상에 대한 치료는 아닙니다. 압력 손상 자체는 그 자체로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한 특별히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압력 손상으로는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빙도 하고 또 딴 것도 했는데 정말 많이 어지럽다고 한다. 이게 정말로 귀 쪽에 뇌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뇌 감압병이 있거나 머리가 손상돼서 돼서의 문제인지 일단은 그런 경우라면 그 치료가 굉장히 급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편측으로 왔거나 양측으로 왔거나 병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머리 쪽에 대한 이제 영상 검사나 이제 EMG 같은 소견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치료 자체는 압력 손상이 있을 때는 고압산소 치료는 이제 적응증은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퀄이 잘 안 되면은 마이리고토미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 만약에 같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크게 해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압병에 문제가 있다면 마이리고토미를 수행하고 무증상인 경우, 그러니까
무증상이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미해부 매뉴얼에서는 TT5번을 해야 되고요.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DNS, Delayed Neurologic Sequela를 제가 이 교과서에서 보긴 했지만은 실제 환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급성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와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갔다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사람이 바보처럼 모든 게 늘어지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딱 바보 같은 그런 게 보이는 게 이 DNS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DNS 합병증이 문제가 되고 지금 작년 이제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던 게 요거 이후로도 2명 더 오셔서 20명 정도 되십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손상이 있어서 뭐 뇌신경에 손상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태어날 때는 괜찮은 루시드 페노멘이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한 경우는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오셔서 입원했고 한 분은 지금 오겠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치료에 대한 경험은 뭐 저한테는 없고 교과서적으로 보면 일단 DNS가 왔을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는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걸로 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예후만으로 조사해보면은 뭐 논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60% 정도는 대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이나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DNS의 증상은 모든 면에서 거의 파킨슨 증상과 가깝기 때문에 뭐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파킨슨에 대해 대중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DNS가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DNS에 대해서 그 즉초적인 속성 빠른 치료는 없고 예방하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보다 뭐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충분하게 치료받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코멘트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스쿠버를 하다가 그 감염병에 걸렸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경우에 이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라산을 넘어오면 훨씬 더 시그니아든 쪽으로 훨씬 더 증상이 악화돼서 올 텐데 그런 쪽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그래서 저도 경험은 없고요. 그 외국 교과서 쪽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스위스 1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에서 근데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나라잖아요. 호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이제 고산지의 다이빙이니까 모든 환자를 일종의 이동형 다이빙 벨이죠. 환자가 스트레처 카에 들어가면 그 스트레처 카 자체가 가압이 돼서 그 상태로 쭉 이동돼서 바로 고압산소 챔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챔버가 유럽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읽었고요. 비슷한 챔버는 아마 미국, 일본 자위대는 가지고 있어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뭐 국내에서 특히 국내 119라든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쓸 수 있는 이송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시 그 증상이 뭐 내가 어지럽거나 하는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부터 정말로 하지에 마비가 왔다 하는 증상까지 다양할 겁니다. 이제 그런 중증의 환자가 되면은 이제 그 환자가 다이빙을 했다, 감압병이다라는 질병을 볼 게 아니라 그 환자 자체를 가서 바이탈을 먼저 잡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물론 이송은 뭐 높이 올라오지 않고 이제 해수면에서 이송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뭐 일산화탄소 중독은 압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송의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한라산 넘어서 와도 평화롭다고 와도 되고요. 근데 이제 감압병, DCS 장수병에 걸리는 환자들은 이 압력이 그 병의 기전에 관계하기 때문에 일주 도로를 통해서 환자를 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침은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 것을 금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나서 잠수병 증상이 있어가지고 필리핀 현지 병원에 갔더니만 치료비가 우리 돈으로 한 5, 600만 원 정도 내라. 그렇게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비행기를 바로 타면 안 되는데 현실적인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타고는 사실 비행기의 기압이
1기압이 아니면 한 0.8 얼마 기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기압보다 약간 낮은 기압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